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회사에서 GMP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좀 더 쉽고 알차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교육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주제는 New Product Process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 오늘은 환자를 살리는 길, 신약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일부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큰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약 개발의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열제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예로부터의 경험을 응용하여 만들어졌고,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오래된 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에 우연히 오염된 균배양 실험으로부터 개발되었답니다. 이처럼 초기의 의약품은 민간요법과 같은 경험이나 우연으로부터 개발된 경우가 많았죠.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약품들이 계획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질병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의약품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규제 당국의 의약품에 대한 승인 절차와 규제는 점점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약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제약회사가 갖는 소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약 개발은 의약품 발굴 단계, 개발 단계, 상업화 단계,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발굴 단계는 질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전임상 단계로 진행시킬 단 하나의 후보 물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개 이상의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스크리닝 과정은 자물쇠에 맞는 단 하나의 열쇠를 찾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다양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종 후보 물질이 선정된다면 의약품의 투여 형태, 용량을 결정하는 연구와 병행하여 전 임상 단계가 진행됩니다. 발굴된 후보 물질과 함께 의약품 개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개발 단계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임상 단계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의약품으로 판매해도 좋다는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과학적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시작 단계인 전임상 단계에서는 사람에게 직접 투여하기 이전에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후보 물질의 독성 확인 및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직접 투여할 수는 없기에 안타깝지만 이 단계에서는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전임상 단계를 통과한 후보 물질은 임상 1상으로 진행되어 사람에게 투여되는데요. 몸이 약한 환자에게 투여되기 전에 100명 이내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여하여 전임상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사람을 상대로 후보 물질을 투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임상 2상은 Proof of Concept이라고도 불리며 표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환자들을 그룹화하여 후보 물질과 플라시보를 투여하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등 과학적으로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후보 물질의 효능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겠죠? 임상 이상에 도달한 후보 물질들 중 무려 85%의 후보 물질들이 임상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개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어렵게 임상 이상을 통과하였다면
임상 3상에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다양한 국가, 인종, 연령대를 포함한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하게 되는데요. 임상 3상의 주 목적은 환자의 수 및 관찰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임상 2상의 결과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개발 단계는 전체 신약 개발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단계이고 신약 개발에 대한 제품 허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규제 당국은 허가 이전의 신약 개발 과정의 모든 자료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후보 물질의 신약으로서의 허가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하에 개발 회사는 시판을 위한 상업화 과정을 병행하게 됩니다. 상업화 단계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한 업스케일링 과정 및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과 규제기관으로부터 신약을 생산할 제조소에 대한 허가를 받는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규제당국은 임상 3상을 통과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제조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생산되는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업화에 대한 부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로서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이 허가받고 시장에 판매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의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규제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및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는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포함하여 새로운 적응증 탐구, 연간 보고, 약품에 대한 경제성 조사 등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답니다. 자, 의약품 발굴, 개발, 상업화 단계로 이루어진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약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개발되지만 그 과정에 실수가 있다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신약 개발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또 검증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왜 개발되었는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어렵게 개발된 의약품을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늘 품질에 대해 생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